총선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머리를 숙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내내 여소야 대 국회에서 일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만 들은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공식 브리핑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고 한덕수 총리 역시 구두 사의를 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자, 김대현 평론가님, 이 정도로 사과를 할 브리핑이면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직접 나오는 것이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국정을 펼칠지에 대한 그 어떤 기제를 발표할 때는 본인이 나와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당에서 대패를 한 거고 그 대패의 책임을 공동 연대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민의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차지해 있을 국정기조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나와서 그 입장을 국민께 설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국무총리실에 있는 핵심 관계자하고 오찬을 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른 아침에 부랴부랴 약속을 취소를 하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액션을 보면서 이게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일괄 사의 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런 수순을 갖겠구나라고 하는 걸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에 보니까 그런 수순으로 지금 전개가 됐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밥 먹을 때가 아니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밥 먹을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급 이상 그리고 총리까지 아마 이제 내각도 대체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사의 표명을 한다고 해서 모두를 다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인물들은 남겨놓고 일부를 교체하는 수순에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국정기조에 대한 변화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답을 지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답이 어떻게 나올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단 야당과의 대화, 협치, 협력에 물꼬를 트는 것, 두 번째는 언론과의 접촉을 늘리면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민생입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무언가를 액션을 취했던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라는 것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 여기에 한 가지 더한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 지금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언제 어디서 했는지도 깜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부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고 이 문제를 털고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잠옷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총선에서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패배를 하자 우리 언론보다 외신들도 상당히 주목하고 소란스럽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서 레임덕의 위협에 직면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사실상 윤 정부의 발을 붙고 심지어 정권 종식할 수도 있다. 좀 더 과격한 표현을 했죠.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법적인 권한이 있는 외교 정책에 집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외신들의 시각 대체로 정확할까요? 아니면 좀 지나칠까요? 얼핏 보면은 과장된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총리와 비서진 전원 사퇴, 교체, 이게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야당이 나서기 전에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거예요. 이거 말고 하는 게 없다면, 그죠? 그렇죠. 그럼 형식적인 대화 제안으로 끝인다면 실속 없는 대화를 왜 합니까? 이제까지 2년 동안 그렇게 만나달라고 대화하자라고 야당이 요구했는데 단 한 번도 안 만나줬습니다.
자, 지금 여당 당선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용산에 침묵하지 않겠다. 지금 뭐 안철수 의원 당장 그렇게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비주류 중진들이 대거 다시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용산과 친윤 의원들의 조직적인 소위 사보타주나 견제를 받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용산에 할 얘기 하겠다는 겁니다. 소위 이제 공천도 끝났고 그죠? 그렇죠. 배지도 달았고 이건 다시. 친윤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공천에 관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야당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여당 의원들이 먼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또는 어떤 의견 개진 이런 부분들이 활발히 일어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더 큰 재앙이 어떤 위기가 오기 전에 여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조절하고 조정하고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되고 이걸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야권은 또다시 국민들과 함께 심판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